며칠 전에 말이죠. TVN, 그죠? TVN이 참 드라마도 그렇고 참 방송이, 볼 게 많죠. 그래서 TVN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의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TVN에서. 그래서, 이게 한 달에 한 번 하는 프로그램인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단독 인터뷰를 해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오바마 회고록 출판에 맞춰서 월간 커넥트 대담을 했는데요. 이 월간 커넥트는 우리 김지윤 박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대담한 내용, 그리고 또 내부에서 이 패널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한 내용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인터뷰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분석을 함께 묶어서 합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월간 커넥트 TVN에서 버락 오바마 단독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당연히 제가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2008년 미국 대선에서 대통령 당선돼서 이제 2009년부터 임기가 되어서 8년 동안, 2017년까지 8년 동안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을 했는데, 2010년 천안함 사건 역시 오바마 대통령 2년 차 때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부통령이 누구겠습니까? 바이든 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부통령이 2년 차일 때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회고록을 썼다고 한다면 그 회고록에 그 내용이 언급이 되었을까 이제 궁금하죠. 저 아직 책을 못 사봤는데요.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김지훈 박사가 얘기로는 오바마 대통령의 회고록 일부 절반이랍니다. 전체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출판의 내용의 절반 정도로 했는데 700페이지나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시작하기 된 전부터 앞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직후 뭐 요 정도가 아닐 때나 싶은데,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그 다음에 국제관계 이런 뭐 모든 거는 또 아마 2부에서 다뤄지지 않겠나 싶어서 1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봤는데 전혀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한번 일단 월간 커넥트와 인터뷰한 내용 몇 가지 화면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바마 회고록 일부 700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회고록을 출간했기 때문에 또 월간 커넥트하고 이 단독 인터뷰가 가능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홍보의 필요성, 서로가 또 필요가 또 맞은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깊숙한 내용까지 다루지는 못했지만, 특히 이제 뭐 오바마 케어, 그죠? 이 오바마 대통령 잠깐 이제 제가 한번 이번에 정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최대 업적이라고 한다면 오바마 케어를 볼 수가 있는데, 오바마 케어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난 후에 또 직격탄을 맞죠. 그리고 또 바이든이 다시 이번에 대통령 되면서 다시 오바마 케어가 다시 부활합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1961년생이에요. 1961년생이면은 소띠입니다. 소띠. 오바마 흑인 출신으로 케냐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케냐 출신, 아버지의 유럽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1961년생 소띠. 그리고 이제 2008년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이제 출마를 했죠. 그리고 미국 최초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자 하와이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2009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이 됐고요. 컬럼비아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야
뭐 다른 유수한 여러 뭐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있습니다만은 법 쪽에서는 하버드. 혹시 그거 미국 저기 넷플릭스에서 또 신나게 하는 프로그램 중에 슈츠라고 있습니다. 슈츠. SUITS 슈츠라고 하는 그 보면 그 법무법인은 하버드대 출신 아니면 뽑질 않더라고요. 예, 그거 좀 한번 재밌게 좀 봤었는데 2018년입니까? 그때는 우리나라 장동건이 주연을 해서 또 SBS에서 또 한국판 슈츠를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슈츠는 이 양복, 왜냐하면 이제 뭐 미국 법 쪽에 있는 양복을 아주 멋있게 비싼 양복을 입는 게 하나의 그것을 대변하는 것처럼 자기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 그거와 그 다음에 로슈츠 하게 되면은 소송, 고소 이런 뜻이 또 됩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슈츠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무튼 하버드 출신입니다. 거기서 또 부인 미셸 오바마를 또 만납니다. 예. 그래서 로스쿨 재학 시절에는 로 리뷰라고 하는 그저 하버드 대학 내에 그 어떤 그 법대 내에서의 거기에 편집장까지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 로스쿨 졸업 후에는 시카고 지역에서 로스쿨 입학하기 전에는 대학 졸업 후 로스쿨 입학하기 전에는 시카고에서 사회 활동, 예, 그런 지역 사회 조직가로 활동을 하고 로스쿨을 졸업하고 난 후에는 시카고로 다시 돌아가서 민권 변호사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카고 대학의 로스쿨에서 1992년부터 2004년까지 한 12년 되네요. 예, 헌법학을 또 강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1997년부터 일리노이주에서 삼선 상원의원을 하다가 2004년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를 하죠. 예, 그리고 그때 2004년에 전당대회, 미국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유명한 연설을 또 했죠. 그때 하나된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연설을 해서 사실 그때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감으로서 미국 국민들한테 강하게 각인을 시켰던 것이 그 전당대회에서의 연설이었는데요. 민주당의 미국도 아니고 공화당의 미국도 아니고 백인의 미국도 아니고 흑인의 미국도 아니고 아시안계의 미국도 아니고 라틴계의 미국도 아니고 우리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하나된 미국이다라고 하는 연설을 해서 엄청난 박수를 받고 사람들한테 자신의 이미지를 그 연설을 하기 전에 주변에다 그랬다 그래요. 내가 끝내주는 연설문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후일담도 이제 들리더라고요. 예, 그렇게 정치 중심으로 빠르게 들어간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2008년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됐고 2008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존 맥케인 압도적인 표차로 꺾으면서 당선이 됐고요. 2009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탑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아니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지켜나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계획만 발표를 하고 노벨 평화상을 미리 선불로 받는 경우, 야, 노벨 평화상이 이렇게 선불로도 주는구나라는 그런 뜨악한 그런 느낌이 있었죠. 대통령 된 지 2년 만에 2년 차에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에 재선에서는 롬니 민주당의 재선 후보로 지명이 돼서 롬니 후보를 누르고 연임에 성공을 했죠. 3년차 2009년 1월달부터 임기를 시작해서 2년차가 되는 셈이죠. 2010년 3월에 천안함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그때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부분은 정말 이번에 자서전이 나오게 되면은 언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현 정부 바이든 정부, 바이든이 부통령일 때 함께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굉장히 저도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볼 생각입니다. 이 오바마가 대통령 임기 중에 제일 이제 공을 들였던 부분은 오바마 케어, 그죠? 오바마 케어죠.
정부와 기업이 분담해서 무보험자 3,200만 명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입을 안 하면 개인과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미국 국민의 95%가 건강보험을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바마 케어인데, 사실 의료보험 제도는 우리 대한민국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또 의료인들은 볼멘 목소리를 하죠. 너무 의료보험 수가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는 참 대한민국만큼 잘 되는 나라는 드뭅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수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또 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84년 뭐 2등 항해사 할 때에 미국에 들어갔을 때에 한번 병원에 가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우리 대리점 쪽에 한번 어레인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별 큰 생각 없이 미국의 이 의료 정책이라는 것을 뭐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 오랫동안 이 위장 쪽에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알고 봤더니 헬리코박터였는데, 혹시 우리 가족분들 중에 계속 속이 쓰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계속 특히나 공복 때 빈속 때 쓰리어서 이렇게 배를 만져야 되는 분들 계시면 헬리코박터를 의심해 보십시오. 헬리코박터 그놈이었습니다. 참 진짜 황당한 게 말이죠. 근 십수년간 그 때문에 계속 위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이거는 헬리코박터라고 진단을 받고 헬리코박터를 치유하는 약, 그때 오메프라졸 제제였는데요. 그 약 열을 먹고 딱 떨어졌습니다. 진짜 황당한 거 있죠. 이걸 몰라서 이 오랜 십수년 동안 고생을 했을까? 왜냐면 어릴 때는 활명수 먹고요, 활명수.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뭐 이런 약들, 별의별 약들, 그 다음에 가루약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파란 병에 하얀 위장약 암포젤 M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장약 계통 중에서 2차 세대 약으로는 뭐 라니티딘 계열, 파모티딘 계열, 시메티딘 계열 돌아가면서 다 먹다가 오메프라졸 제제에 와서 이게 딱 떨어졌던 거예요. 그동안에 십수년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등항해사 때도 하도 이제 이 속이 안 좋아가지고 이 브릿지에서 당직을 쓸 때 앞에 이제 핸드레일이 있으면 핸드레일에 기대가지고 계속 이 명치 쪽 여기를 계속 손가락으로 누르고 이제 그렇게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리점에 미국에 들어갔을 때 병원에 가서 한번 약이라도 탔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뭐 다른 생각 못했을 텐데, 우리 또 조타수 한 분이 갑자기 또 몸에 좀 이상이 생겨서 이등 항해사와 조타수 한 분, 이 두 사람을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해달라고 우리 대리점에다가 그걸 보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미국에 집에서 병원 가면 얼마나 비싼 줄 알고 그걸 하냐고 막 해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비싸면 비싸지. 그러면 아픈 사람이 병원 가는 게 당연한 거지. 어느 나라든 이 미국이라서 안 되고 한국 안 되고 홍콩 안 될 거 뭐 있냐. 아프면 가야지. 그랬더니 막 그렇게 막 난색을 표하는 겁니다. 난 그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럼 나는 안 갈게. 왜냐하면 미국의 슈퍼 같은 데 가면 또 이런저런 약들이 있어요. 먹으나 마나 한 것도 있지만 슈퍼에 가면 그냥 일반적인 약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막, 미국은 워낙 이 의료에 대한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슈퍼에서 파는 약들도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쿼터마스터 조타수분만 병원 가는 걸로 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저는 안 갔습니다. 이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거의, 우리 조타수분 얘기가 거의 자기 한 달 월급의 치료비가, 안 좋아가지고 가서, 약 하나, 진찰 받고 약 타오는데, 거의 자기 한 달 월급에 주는 그만큼이 날라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금액은 몇 달러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야, 미국의 이 의료 환경이란 게 진짜 정말 살인적이구나. 그걸 제가 처음 느꼈습니다. 아무튼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는 이제 병원으로 이렇게 가게 한 게 고맙다고 슈퍼에 가서 이 스낵 같은 과자를 사가지고 왔는데, 에피소드입니다만은
밤에 항해할 때는 또 깜깜합니다. 3등 항해사는 또 저녁 8시부터 밤 12시 항해 당직을 쓰게 되는데, 밤에 깜깜한 상태에서 이제 스낵을 하나 끄집어내줘서 이제 둘이서 먹으면서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슈퍼에 가서 사왔대요. 나중에 저 차트룸에 이게 도대체 무슨 과자지? 그래가지고 제가 차트룸에 가서 그 과자를 껍데기를 봤더니 강아지가 한 마리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소머리표도 있고 뭐 말표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물 그림이 있어서 이것이 무슨 그런 표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그게 강아지 사료인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이제 강아지를 사료로 키우지만 사실 1980 몇 년도 그때는 강아지 사료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게 있을지도 몰랐는데 그 스낵이 미국에서는 강아지 사료였던, 전 강아지 사료를 먹어봤습니다 그때. 예, 에피소드였습니다. 아무튼 이 오바마 케어 이야기하다가 옆으로 샜는데요. 예, 이 오바마 케어가 미국인의 95%의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아주 좋은, 예, 저희들로서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큰 치적으로 그랬지만, 사실 이것도 트럼프 들어와가지고, 그죠? 트럼프 들어와서, 예, 거의 폐지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트럼프가 오바마 케어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예, 해서, 그 다음에 공화당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트럼프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미가입하면은 벌금을 부과하는 걸 없애버려요. 벌금 부과하는 거를 삭제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2018년에는 공화당의 20개 주지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위헌 소송을 제기를 해서 텍사스주에서 연방법원 위헌 판결을 받아냅니다. 저는 이 미국의 제도, 이 소송제도 조금 이제 들여다봤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공화당의 20개 주지사와 법무장관이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데 텍사스주에 제기를 해요. 그래서 텍사스주에서 연방법원 위헌 판결을 받아냅니다. 네. 그러면 그것이 다른 주에도 계속 적용이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주에서도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러한 텍사스주의 위헌 판결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하고 역할을 하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또 상징적인 그런 의미인 것도 같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기는 것처럼, 예, 보였지만, 바이든, 그때 그 문제가 발생하니까 오바마는 트럼프 정부가 폐지를 하고, 그러니까 개인 SNS로 이렇게 트위터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8년 12월 달에 홍보를 합니다. healthcare.gov 들어가서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하시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 대통령이 홍보까지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금년 6월 달에 바이든 오바마 줌 미팅을 갖습니다. 금년 6월 5일 날 오바마 케어 가입자 수가 사상 최대로 놀랐던 날을 기념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한테 줌으로 초청을 해서 그 기념한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 두 사람 케미가 아주 좋아요. 예. 그래서 healthcare.gov, 우리 가족분들 중에 미국에 계신 분들 다 가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예, 뭐 그렇다는 얘기. 자, 그러면 예, 그러면서도 우리 월간 커넥트에서 또 뭐 오바마에 대한 기억, 그죠? 참 요거는 참 우리도 봤습니다만은 빈 라덴, 그죠? 체포 사살 작전 때 요 옆에 왼쪽에 있는 분은 이제 바이든 부통령이고요. 그리고 마셜 웹 부사령관이 전체적인 지휘를 하는데 그 자리를 내어주고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대통령의 모습, 요 사진이 굉장히 또, 그죠. 요것이 미국의, 예, 모습. 그리고 또 이 장면도 또 소개가 되더라고요. 월간 커넥트에서. 예, 애기가 그래요. 내 머리하고 참 비슷하게 생겼네요. 내 머리하고 또 똑같은가요? 그랬더니, 그럼 만져봐. 그러고 머리를 내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요. 인간적인 면에서 오바마 대통령 존경할 만하죠.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대통령 계셨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어린이 앞에서 꼭 무릎 낮춰서 눈 맞추던 대통령님, 어린이들 앞에서 머리를 푹 숙이던 대통령님이 계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오바마, 뭐 칭찬 얘기 했습니다만은.